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중에서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온대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적도 지역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에 따라서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순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온대기후 지역은 주로 중위도 지역에 분포를 하고, 이러한 중위도 지역은 항상 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편서풍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온대기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열대기후는 굉장히 더운 기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추운 날, 최한월, 겨울의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온대기후는 열대기후만큼 덥지는 않기 때문에 최한월의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얘는 최한월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에 겨울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특징은 최한월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사이가 되고요. 연 강수량은 500mm 이상으로 비가 충분히 와서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위도 지역은 계절에 따라서 태양 고도가 달라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태양의 회귀 하면서 중위도 지역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중위도 지역은 태양의 회귀 현상에 따라서 각 계절마다 각 월별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 마찬가지로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기후인 중위도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수륙분포, 지형, 해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기후 요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기후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온과 강수량이 비슷한 위도인 중위도라고 해도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기후 지역의 식생, 나무 분포는 낙엽 활엽수랑 침엽수가 같이 있어요. 낙엽 활엽수는 보통 더운 지역에 있고요. 침엽수는 추운 지역에 사는 식생인데, 온대기후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낙엽 활엽수도 있고 침엽수림도 있는, 얘네가 섞여있는 호남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을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적합해요. 사람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에도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도시가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사는 인구의 반 이상이 온대기후에 살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온대기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온대기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구별을 할 거예요. 우리 열대기후는 세부적인 기후로 3개를 배웠었는데 온대기후에서는 4개를 배울 거거든요. 온대기후를 크게 2개로 나누면 대륙의 동쪽에 있는 대륙 동안기후와 대륙의 서쪽에 주로 위치하는 대륙 서안기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륙 동안에 2개, 대륙 서안에 2개 이렇게 세부적인 기후가 나타나는데, 대륙 동안기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대륙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는 대륙 동안기후는 계절풍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남동무역풍, 남서무역풍이 분다고 하고, 겨울에는 차가운 시베리아에서 북서계절풍이 불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위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중에서도 대륙 동쪽에 있는 대륙 동안기후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름철에는 주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여름철 기후는 고온다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름에 굉장히 기온이 높고 습하잖아요.
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겨울에 굉장히 춥고 겨울에 건조주의보 같은 것들이 내릴 정도로 굉장히 건조하죠. 이것들은 전부 다 대륙 동안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서안이랑 비교해서 대륙 서안은 대륙의 서쪽에 있는 기후들이거든요. 이러한 대륙 서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또한 이런 대륙 동안 지역은 강수량의 계절차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오고 겨울에 비가 적게 올 때는 굉장히 적게 오는, 그래서 강수량, 비가 오는 양의 계절차, 여름과 겨울의 계절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비가 꾸준히 계속 오면 하천의 계절별 유량, 강물이 흐르는 양의 변동이 별로 없지만 이 지역은 여름에 비 오는 양과 겨울에 비나 눈이 오는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절별로 유량 변동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상계수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하천 교통 발달이 굉장히 불리해요. 하천 교통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강에 배를 띄워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건데, 이 지역은 여름에는 홍수가 나서 이용하기가 힘들고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이 적어서 배가 다니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대륙 동안 기후지역은 강수량의 계절적 차이, 언제 비가 오는지, 비가 고르게 오는지, 편중돼서 오는지에 따라서 온난 수분기후랑 온대 겨울 건조기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온난 수분기후예요. 기호로는 CFA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륙 동안 기후이기 때문에 중국 동남부,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까 미국 동남부, 남아메리카 동남부, 오스트리아 동부에 분포를 하고요. 이 지역은 온난 다습한, 기온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해양성 열대 기단과 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은 고온 다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W라고 표현되는 이 기후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입니다. 이 지역의 분포는 한번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요. 온난 수분 기후보다 겨울이 건조하고 기온의 연교차, 강수량의 계절차가 더 크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온대 동안 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동안 기후에는 벼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왜냐하면 벼라는 식물은 성장하는 시기에 굉장히 햇빛이 많이 내리쬐고 더워야 되고 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논에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름에 논에 가보면 항상 벼가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벼농사는 여름에 고온 다습한 온대 동안 기후에서 벼농사가 발달을 했고요. 특히 중국 남부나 베트남 북부 쪽에서는 벼의 이기작이라고 해서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한 차 재배를 많이 해요. 녹차나 홍차의 원료가 되는 그런 나무를 재배를 많이 하는데, 차 재배는 겨울철에 기온이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차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온대 서안 기후에 비해서 온대 동안 기후에는 다목적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라고 하는 건 1년 내도록 내리는 비 중에서 여름에 얼마나 비가 집중되어서 내리냐라는 말이거든요. 온대 동안 기후는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기 때문에 홍수가 잘 나고 추울 때 가뭄이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홍수 때 물을 가둬놨다가 가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다목적 댐을 많이 건설을 했고, 이런 다목적 댐을 통해서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합니다. 다음 빈칸에는 다목적 댐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대륙 서안 기후 보겠습니다. 대륙 서안 기후는 아까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대륙의 서쪽에서 나타나는 기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 마찬가지로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위도에는 편서풍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와요. 아까 대륙 동안 기후는 편서풍의 영향도 받지만 계절풍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대륙 서안 기후는 편서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 서안 기후는
비교 대상이 주로 대륙 동안인데 대륙 동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요. 왜냐하면 편서풍의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다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륙 서한 기후는 서한 해양성 기후랑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 중에서 CFB로 표현되는 서한 해양성 기후 보겠습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부 유럽, 서해안 이런 쪽에 위치를 하고요. 특징으로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게 내립니다.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기 때문에 하천의 계절별 유량 변동이 작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상계수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천 교통 발달에 유리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온대 동안 기후보다 여름철이 비교적 시원하고 겨울철이 비교적 따뜻합니다. 이러한 대륙 서쪽에 나타나는 이러한 서한 해양성 기후로 묶이는 지역들은 지형의 영향으로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볼 기후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근처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중해성 기후예요. 이런 지중해성 기후는 굉장히 큰 특징이 여름에 비가 별로 안 와요. 다른 기후들은 대부분 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대륙 서한 기후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만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라는 거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고 건조합니다. 반면에 겨울에는 온대 따뜻한 해양성 바다 쪽에서 오는 그런 기단의 영향으로 겨울철이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꽤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온대 서한 기후의 주민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는 농업의 형태가 토양을 반영을 했어요. 이 지역은 옛날에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고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혼합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지역은 기후는 좀 좋습니다.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리고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잔디, 풀, 목초지를 조성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풀을 키워서 소를 키우고 그리고 한쪽에 식량 작물을 할 수 있는 밀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하나의 농지에 가축도 사육하고 식량 작물도 만들고 사료 작물도 키우는 그런 혼합 농업 다 섞어서 농사를 다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대도시들이 집중한 북해 연안 쪽에서는 이 지역은 소를 많이 키워서 소의 우유를 이용한 낙농업, 치즈나 퐁듀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도 덴마크 우유, 덴마크 요구르트 이런 거나 스위스에서 유래한 치즈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꽃과 그런 식물들 키우는 화훼 농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기 때문에 하천 유량이 일정해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하천을 교통로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날씨는 이 지역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에 이때다 싶어서 일광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신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중절모를 쓰고 트렌치코트를 입고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 이 연상이 되잖아요. 이 지역은 굉장히 비가 보슬비 같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1년 내내 그런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우산을 들고 다니고 우산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비가 올 때는 중절모로 트렌치코트에 깃을 세워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의상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농업으로는 이 지역은 수목 농업을 합니다. 수목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건조한 여름철, 덥고 건조한 여름철에 경엽수라고 하는 그 올리브나 포도 같은 그런 나무들을 이용을 해서 농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렌지, 포도, 코르크 같은 것들이 생산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곡물 농업도 발달했습니다. 비교적 온난하고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겨울철에는 밀, 귀리, 보리 같은 그런 곡물을 재배를 해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또한 이런 지중해성 기후 중에서도 여름철에 태양빛이 많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관계시설이라고 해서 물을 다른 데서 끌어오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벼농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나 이탈리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벼농사를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 중에서 리소또라고 불리는 그 음식 쌀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음식이거든요. 그 말은 이탈리아에서도 쌀이 재배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동하면서 목축하는 이목이라는 형태의 목축이 발달을 했는데 여름에는 산으로 이동하고 겨울에는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목축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양들을 데리고 산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 지역은 사람들이 보통 여름 휴가를 많이 가는데 그 여름 휴가 때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휴양지가 많고 관광산업이 발달했어요. 우리도 유럽에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 해안지역, 그리스 이런 곳을 가고 싶잖아요. 그런 곳들 전부 다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지역의 가옥의 특징, 집의 특징은 여름철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을 흰색으로 칠해요. 그리고 창문을 굉장히 작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대기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